안녕하세요. 건축가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작도 시간을 5분 이상 당길 수 있는 팁과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단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단축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처음 가선 작업할 때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스케일 사용을 하지 않고 작도를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외부 공간 단차이 나는 부분과 빠르게 작도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작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모아 간단한 단면을 만들었고, 이 영상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단에 대한 댓글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단면에서는 계단을 생략했습니다. 이 영상의 포인트는 시간 단축하는 노하우, 외부 공간 다운되는 부분 빠르게 표현하는 법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외부 공간은 총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도할 때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수직 가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 가선을 긋습니다. 수평 가선을 그을 때는 지하층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층인 1층을 기준으로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층을 나누어서 작도를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파라펜 높이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1200 되는 부분을 감으로 찍기는 어렵기 때문에 1200 되는 부분에 파라펫도 스케일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수평 가선을 긋습니다. 파라펫은 전부 다 그을 필요 없이 파라펫 해당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가선을 긋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직 수평으로 가선을 그은 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값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충렬이 서로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몇 층인지 직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직 수평 가선 작업을 다 한 후에 치수를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선을 끊었으면 이제 바로 치수선을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치수선 및 충렬을 다 기입하면 위치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산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큼보와 벽을 그리기 위한 가선을 먼저 그어줍니다. 가선을 그을 때는 스케일을 사용해서 일일이 점을 찍고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평면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가선을 그을 때는 이 큰 자의 홈을 이용해서 저는 가선을 빨리 긋습니다. 100분의 1 스케일로 이 큰 자의 홈이 약 3mm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직 가선으로 그어둔 거에 이 홈의 정 가운데를 놓고 그어주고 이 떨어진 만큼 길이로 다시 가선을 그으면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시 여러 번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수직으로 끊기는 벽에 대해서 가선을 그어줬습니다. 만약에 충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선을 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 선들을 다 끊어 놓으면 이게 충렬에 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끊어 놓은 선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수직으로 끊기는 벽에 대해서 가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발코니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쪽도 데크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중간에도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 일일이 하나씩 재지 않고 눈대중으로 가운데 되는 지점을 찍고 거기에서 가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가선을 긋고 해당하는 발코니에 대해서 가선을 긋고 이쪽 부분도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은 다 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까지 쭉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로에 끊기는 부분은 전부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문제에서는 일방향 슬라브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에 작은 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보 위치도 표현을 한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400에 600짜리 작은 보가 들어가는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 한 번만 더 사용하면 이제 스케일을 사용하는 부분은 다 끝납니다. 실링 라인에 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저는 다 2700으로 실링 라인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2700을 찍고 2700을 찍습니다. 실링 라인도 만약에 단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버리면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링 라인은 더블 라인으로 해서 가선을 긋습니다. 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케일 사용하는 부분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상세 그릴 때만 잠깐 쓰고 이 다음부터는 스케일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선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브를 끊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작도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선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마감 라인입니다. 그래서 마감 라인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되시고 기준이 되는 스케일은 슬라브 두께 200 또는 1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끊기는 부분은 파라펫이 아마 끊길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펫을 끊어주고 이쪽 부분도 파라펫을 끊어줍니다. 파라펫 하부에 끊기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주고 이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묵은 콘크리트 200이 있습니다. 우선 묵은 콘크리트 마감선을 가볍게 힘을 빼서주고 보통 스케일 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2mm 정도는 충분히 누구나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0 되는 부분에 방수를 먼저 이렇게 표현해주고 바로 아래에 슬라브를 굵은 선으로 이런 식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하단을 힘을 주어서 긋습니다. 작은 보가 끊기는 부분은 공간을 두고 이렇게 그으면 이 부분이 200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작도를 할 때 이게 기준이 돼서 작도를 하면 됩니다. 200이기 때문에 이거를 200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400이 될 테고 이 정도는 6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600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라고 하면 이만큼 내리면은 400이 될 테고 이렇게 내리면은 600이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진하게 그어주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제가 실링 라인으로 표현해 본 더블 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수벽이 내려오는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단면에 이쪽 부분도 수벽이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 층도 마감을 기준으로 우선 힘을 빼고 선을 하나 긋습니다. 데코 타일이 올라가고 바로 아래에 슬라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내려서 슬라브를 굵은 선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통유리이기 때문에 이 슬라브는 여기 끝까지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200은 눈대중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2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슬라브를 보와 맞닿는 곳까지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600을 그려야 되는데 주변 상황을 보면 이쪽에 레벨이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이쪽이 레벨이 다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긋지 않고 이 상황에서 바로 레벨이 다운되는 부분을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쪽은 마감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마감선을 힘을 빼서 긋고, 이쪽은 목재 데크가 깔리는 부분입니다. 목재 데크의 두께는 200이기 때문에 똑같이 슬라브 길이만큼 내립니다. 그 위에 방수를 표현하고 바로 아래에다가 슬라브 상단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정도 되면은 200이 될 것 같습니다. 슬라브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브 다운된 부분 기준으로 600이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눈대중으로 여기 기준으로 600이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큰보 하부를 표현을 해주고, 이쪽 또한 큰보 하부를 이쪽에다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제가 실링 라인을 이렇게 끊어놓은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이쪽 부분에도 수벽을 표시를 해주고 여기도 수벽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마감 라인이 이쪽보다 100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200이라고 했으니까 100이면 한 그거의 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쪽 부분에 힘을 빼고 선을 하나 그어줬습니다. 이게 최종 마감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잔디 심는 부분은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 정도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제가 이것을 200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100 정도 내려오면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방수되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바로 슬라브를 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되면은 200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브 하단을 그려주고,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600이 되는 부분에 큰보 하단을 그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가 600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다 그어주고, 나머지 부분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어줬습니다. 그리고 내리다 보면 똑같이 수벽이 끊기는 부분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브가 다운되는 부분을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감선 중심으로 스케일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도면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링 라인을 끊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수벽 끊기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층은 조금 한번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금방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끄는 이유는 이쪽 부분을 또 슬라브 다운되는 부분으로 표현을 했고, 저는 단열재를 이것을 외단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끊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데크와 실내가 레벨이 같습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힘을 빼서 이렇게 그려주고, 목재 데크가 200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2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실선을 하나를 그어줍니다. 그리고 그 하부에 단열재가 외단열로 220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가 200이라고 했으니까 220은 200으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위에보다 조금 더 내려가게끔 표현을 한 다음에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방수를 하고 슬라브 상단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200되는 구간을 다시 슬라브 하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600이 내려가면 한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보 하부를 표현을 해주고, 나중에 수벽 끊기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다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 부분을 해주면 됩니다. 기초 부분은 제가 마감이 150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감이 되는 부분을 우선 힘을 빼서 그려줍니다. 가다반에서 이쪽 부분은 위에 벽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마감선을 끊어주고, 이 정도면은 2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위로 가게끔 설정한 다음에 방수를 표현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이쪽 부분까지 튀어나온 걸로 1500 튀어나온 걸로 가단면을 작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어주고 그 밑에다가 기초 상부 콘크리트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기초는 600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600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600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만 연습을 하면 스케일감은 금방 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긋고 나머지 동결선을 감안해서 이쪽 구간은 이런 식으로 펀치를 주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수평 가선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빼놓은 부분은 방수턱이 올라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벽이 올라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방풍실, 이런 식으로 슬라브가 끊기는 부분을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벽을 그려주면 됩니다. 작도를 할 때는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큰 자보다 작은 자로 이용했을 경우에 다 들어온다라고 하면 작은 자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자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큰 자를 내려놓고 중간 자를 가지고 저는 벽체 작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체 작도는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발코니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벽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위에도 턱이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은 이렇게 프리핸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한 1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간도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저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가다 보면은 이쪽 부분에 파라펫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작업을 해주고 기초에서부터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이쪽 부분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끊어주고 이렇게 수벽을 표시를 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위에서부터 파라펫까지 쭉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외벽은 다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벽을 표현을 할 때 이쪽 부분은 지하에 묻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00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서 표현을 해주고 바로 옆이니까 이쪽도 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부분 창문이 있는 데를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 부분은 프리핸드로 표현을 해주고 위로 가면서 다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서 큰 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쭉 훑고 가다가 보시면은 오른쪽에 방수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끊어주고 가다 보면은 이제 작은 보가 있습니다. 작은 보도 전부 다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이쪽 부분에 수벽과 지하에서부터 1층까지 가는 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끊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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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서 이것도 끊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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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다 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깔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그때 지우지 말고 우선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경우에 지우개판을 이용을 해서 지워주면 되니까 굳이 이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걸 필요 없이 바로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이쪽 파라펫 안쪽이 끊길 테고 큰 보가 이렇게 끊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방풍시 올라가는 부분과 수벽 그리고 외부 벽선을 이런 식으로 끊어줍니다. 여기 또한 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도 살짝 옮겨서 1200 되는 부분에 난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파라펫 외부 구간을 표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볼을 표현을 해줍니다. 이쪽 부분도 난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1200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골조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계단을 그렸지만 계단은 지금 현재 이 도면에서 없기 때문에 계단을 생략한 그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펜을 바꿔서 0.3mm를 이용했습니다. 0.3mm를 이용을 하면 오염이 덜 될 뿐만 아니라 선이 뭉개지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링 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더블 라인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이용해서 창문과 문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쪽 부분에는 통창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FM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모두 다 자를 이용해서 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리핸드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시간 단축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창이 이렇게 열리는 부분은 전부 다 프리핸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창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가운데 있는 유리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세로선을 한꺼번에 다 긋고 그 다음에 수평선을 또 한꺼번에 긋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FM,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것처럼 점점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도 2100을 스케일로 재서 표기를 한다 하면 그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천장 높이를 2700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되면은 2100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확정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특별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출입문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100이 한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그리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유리를 표현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유리를 표현을 하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끊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풍실을 표현을 합니다. 방풍실도 먼저 이런 식으로 작업을 먼저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창호에 대한 표현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외벽을 표시해 줍니다. 외벽을 표시할 때는 자연스럽게 단열재도 같이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화강석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블 라인으로 화강석을 긋습니다. 그리고 단열재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샤프를 자에 붙여서 됐기 때문에 자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꺾어서 주면 더블 라인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강석이 끊기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인면 표현을 다 같이 해줍니다. 이쪽 부분은 화강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내려가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끊기는 부분도 같이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이 또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리핸드로 작업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외벽과 같이 표현되는 단열재에 한해서만 이때 한꺼번에 같이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었고, 혹시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부분은 직접 단열이기 때문에 190mm이고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단열재가 얇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옵션 사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감재에 대한 표현은 이쪽은 다 끝났습니다. 이쪽 부분은 마감재가 따로 없고, 이쪽 부분이 여기가 외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열재가 들어갈 테고 그 뒤에 보이는 화강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선은 수직 부분에 대한 것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외부 단열재가 우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열재 있는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화강석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면으로 끊기는 부분과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똑같이 단면으로 끊기는 부분에 대한 단열재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단열재를 넣고 화강석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외부 마감재에 대한 표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난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았는데, 난간을 처음에 골 쪽 끊을 때 같이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하지 마시고 그냥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전체적으로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외부 마감재에 대한 표현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열재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단열재 표현을 할 때에는 기존 외부 마감재 할 때 일부 부분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고,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지붕에 있는 단열재를 먼저 표현을 해줍니다. 저는 단열재 표현할 때에는 0.5mm 샤프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긴 선에 대해서는 짧은 선은 이런 식으로 프리핸드로 바로바로 그립니다. 수평자와 프리핸드를 섞어가면서 작도를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안쪽에 단열재를 넣어줍니다. 이쪽 부분에 콜드 조인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쪽에도 단열재를 넣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넣어주고, 단열재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저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그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내단열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쪽 부분은 슬라브 다운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외단열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단열재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초도 같이 넣어줍니다. 기초 단열재를 넣어줄 때에는 이때 버린 콘크리트와 잡석 다짐도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단열재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단열재가 끝났으면 방수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수평 구간에 있는 방수는 골조를 그릴 때 전부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수직 구간에 들어가는 방수 부분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파라펫 있는 부분에 방수를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적을 쌓는 것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흙에 묻히는 구간에 방수도 표현을 해주고, 방수벽도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방수벽을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수평자를 가지고서 그어주면은 되게 보기는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프리핸드로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수까지도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인면 사항에 대해서 표기해주면 됩니다. 인면 또한 다 프리핸드로 그리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면이 완성되어있을수록 저희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핸드로 작도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창호의 상단은 실링 라인과 일치해서 기준을 잡고, 하단부는 중앙에서 조금 더 하부에 있는 공간 정도까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가 창문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창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작은 창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자를 재지 않고 프리핸드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자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에서 약간 샤프만 기울여서 하면은 더블 라인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블 라인을 긋고 이제 세로선을 긋습니다. 세로선 또한 처음에 선을 얇게 긋고 이쪽으로 눕혀서 더블 라인을 만들어서 긋습니다. 똑같이 긋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틀이 끊기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 번 더 나눠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이 열리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프리핸드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이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부에도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때 같이 수직선을 그어주면 더 빨리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평선을 그으면 이게 다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긴 너무 내려왔고 여긴 너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살짝 올라가게끔 중심선을 잡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쪽 구간의 선들이 겹쳐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완도를 하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 선까지 작업을 하면 이것처럼 다 선이 폐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강박을 갖기보다는 최대한 근사치까지 빨리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양계형 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옆에 기준으로 제가 삼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100이라고 제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이 기준으로 해서 더블 라인을 우선 그려주고, 가운데 이 정도면 한 900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긋고, 다음에 그만큼 해서 또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같이 긋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했는데, 원래는 세로선을 긋을 때 다 한꺼번에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똑같이 한꺼번에 먼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쪽에 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210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블 라인을 긋고 900이 되는 위치에 이렇게 해서 더블 라인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선을 다 표현을 했으니까 한꺼번에 수평선을 전부 다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려놨으니까 이 부분을 한꺼번에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라인을 긋고, 이쪽도 만약에 이게 조금 제가 볼 때 2100보다 높은 것 같으면 위에서 긋지 말고 좀 아래에다가 그으면 좀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은 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프리핸드로 작도를 해주면 됩니다. 힘을 빼주고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작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도를 하고, 이쪽 부분은 복도가 뚫리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복도 부분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방풍실 뒤에 인면 보이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인면 사항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설비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설비 부분은 저는 0.5mm 샤프를 이용해서 작도를 했습니다. EHP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실전에서는 무조건 설비 부분은 다 프리핸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EHP를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핸드로 표현을 하면 빠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정말 많다라고 하면 만약에 수평되는 부분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짧은 구간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작성을 하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도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완벽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일일이 다 자르지 않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템플릿의 이쪽 구간이 딱 EHP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제가 끊어 놓은 선을 가지고선 이렇게 작도를 하면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작도를 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이거를 써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저는 설비는 무조건 다 프리핸드로 작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힘을 빼서 프리핸드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루프 드레인 같은 경우에도 표현을 하고 만약에 이쪽에 상자움통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수평 수직을 긋지는 않고 저는 전부 다 프리핸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이 긴 경우에만 자를 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프리핸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에 만약에 트렌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프리핸드로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설령 HRV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스를 자르대고 하지 않고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HRV를 해주고 FCU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 프리핸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설비에서 배점은 그 지문에 표현되어 있는 사항을 도면에 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이것을 얼마나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어느 정도 도면은 다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아까 목재 같은 경우에는 마감선을 하나만 두었지만 이런 식으로 더블 라인으로 그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도면이 완성도가 있어 보일 테고, 이쪽 부분도 흙과 잔디를 다 표현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마감재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단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할 때 그때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작도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스케일 감만 가지고 그리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처음에 가산 작업할 때만 스케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슬라브 값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이상하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작도 시간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작도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작도 시간이 적어도 5분 이상은 단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브 다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마감되는 부분의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부가 길어지는 경우도 기준을 먼저 잡고 그 옆에 슬라브 다운되는 부분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서 600 내려가서 바로바로 작업을 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가단면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마감선을 기준으로 표현된 것만큼 순차적으로 내리면은 특별히 문제 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도면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댓글에 대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도를 하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어떠한 과정으로 밟았는지, 그리고 오늘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다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